안녕하세요. 8월 18일 DMQA 오픈 세미나를 준비한 정용태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 분야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함께 해당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미나에 앞서 제 소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정용태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김성범 교수님의 DMQA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2학기 차에 있습니다. 저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나 혹은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다음의 목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각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 후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으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다음처럼 다양한 동물 사진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새로운 동물 사진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머신러닝 문제 상황은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의 분포가 다음과 같이 유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로 학습된 분류기를 통해서 시험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메인 어댑테이션 분야는 조금은 특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트레인 데이터로 동물의 사진 데이터를 사용하였지만 시험 데이터는 동물의 이모티콘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저희는 도메인이 변화하였다, 즉 도메인에 쉬프트가 생겼다 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문제에 맞추어 학습 데이터는 소스 데이터, 시험 데이터는 타겟 데이터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분포가 달라지는 도메인 시프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소스 도메인 데이터로 학습된 분류기를 통해서 타겟 도메인을 완벽히 분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도메인 적응 모델을 사용하여 두 데이터의 분포를 유사하게 만들고 유사한 공간에서 도메인 적응 분류기를 통해서 타겟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다양한 설명은 저희 연구실의 선행 세미나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메인 어댑테이션 문제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 자체의 분포 차이만을 고려합니다. 즉, X 데이터의 분포의 차이만 고려를 하고 Y 데이터, 클래스의 분포는 동일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다음 그림의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 모두 개, 토끼, 코알라, 코끼리의 공통된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현실 문제에서 클래스의 분포가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해당 그림의 예시처럼 소스 도메인 데이터에는
개, 토끼, 코알라, 코끼리의 클래스를 갖지만 타겟 도메인에서는 토끼나 코알라 같은 클래스를 갖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소스 도메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펭귄이나 고래 같은 클래스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클래스가 다음과 같이 등장하게 된다면 도메인 적응 분류기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분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메인 어댑테이션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상황을 클로셋 도메인 어댑테이션, 소스 데이터의 분포에 타겟 데이터가 포함된 형태를 partial 도메인 어댑테이션, 소스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unknown 클래스가 존재하는 오픈셋 도메인 어댑테이션, partial, 오픈셋 상황이 함께 나타나는 오픈 partial 도메인 어댑테이션 문제 상황이 이러한 다양한 문제 상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문제에서 타겟 도메인은 레이블이 없는 unlabeled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레이블 분포가 어떤 문제 상황인지 예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 상황이더라도 통합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Universal Domain Adaptation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Universal Domain Adaptation의 문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방법론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소스 도메인에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소스 도메인과는 다른 분포, 즉 동물 사진인 소스 데이터와는 반하여 이모티콘 형태의 타겟 도메인 데이터를 갖습니다. 해당 타겟 도메인은 Y 데이터가 없는 unlabeled 상황입니다. 앞선 도메인 차이에 더불어 레이블의 분포도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다음의 예시처럼 강아지, 토끼, 코알라, 코끼리의 레이블은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교집합, 즉 공통 레이블이라 하고, 곰이나 고양이는 소스 도메인에서 타겟 도메인의 차집합, 즉 프라이빗한 소스 데이터의 레이블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펭귄이나 고래는 타겟 데이터의 프라이빗한 레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레이블 분포들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과 같이 다양한 레이블 분포가 생길 수 있는 문제 상황입니다.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타겟 도메인에 대한 분류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즉,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의 공통 클래스는 정확하게 분류하고 타겟 도메인의 프라이빗한 레이블, 즉 unknown 클래스는 unknown으로 잘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iversal Domain Adaptation 이라는 논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2019년 CVPR 논문이며 8월 기준 349회 인용된 논문으로 Universal Domain Adaptation 문제 상황을 처음으로 제시한 논문입니다. Universal Domain Adaptation 문제는 도메인의 차이와 카테고리, 레이블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에 해당 논문에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모델에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러닝 구조에 트랜스퍼러빌리티 크리테리언을 추가하여 도메인의 차이와 레이블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도메인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러닝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세미나들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간단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조는 어댑테이션 타겟 에러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타겟 에러는 소스 데이터 분류 에러와 타겟과 소스 데이터의 거리 척도에 컴플렉시티 텀이 추가된 형태의 어퍼 바운드를 갖습니다. 따라서 소스 데이터와 타겟 도메인의 거리를 줄이고 소스 도메인의 분류 오류를 줄임으로써 타겟 도메인의 분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때 두 도메인 간의 거리를 두 도메인 간의 분류 오류를 통해서 정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소스 도메인의 분류 오류를 줄이면서 두 도메인 간의 분류 오류를 최대화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러닝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에 해당 논문에서는 트랜스퍼러빌리티 크리테리언을 어드버서리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추가함으로써 언노운을 잘 탐지하도록 합니다. 이에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트랜스퍼러빌리티 크리테리언은 소스와 타겟에 대한 가중치이며 해당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통 레이블을 갖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 프라이빗한 레이블을 갖는 소스 데이터나 타겟 도메인보다는 더욱 큰 가중치를 주어 학습함으로써 공통 레이블을 갖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차이를 줄이고 언노운 레이블에 대한 가중치를 낮춤으로써 언노운 레이블을 식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도메인 시밀러리티와 프레딕션 언설턴티를 통해서 트랜스퍼러빌리티 크리테리언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때 도메인 시밀러리티는 non-adversarial discriminator를 통해 소스 도메인은 1, 타겟 도메인은 0으로 예측하는 값입니다. 이에 저자들은 해당 값은 소스에만 존재하는 레이블의 경우, 즉 프라이빗한 소스 레이블을 갖는 경우에 더욱 1에 가까울 것이고 타겟에만 존재하는 레이블의 데이터, 즉 프라이빗한 타겟 레이블을 갖는 데이터의 경우 0에 더욱 가까울 것이다 라고 가정합니다. 다음은 Prediction Uncertainty입니다. 엔트로피는 예측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냅니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소스 레이블만 가지고 학습된 레이블 클래시파이어는 타겟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한 타겟 레이블을 갖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 엔트로피가 높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 즉 소스 데이터만 프라이빗에 가지고 있는 레이블의 데이터의 경우 작은 엔트로피로 더욱 확실한 예측을 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에 해당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정의하였습니다. 저자들은 가중치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길 바랬기 때문에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통 레이블의 경우에 아닌 경우보다 엔트로피는 커지고 도메인 유사도는 작아지므로 다음에 설정한 가정에 부합하는 가중치의 설정을 잘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어드버서리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학습에 트랜스퍼러빌리티 크리테리언을 적용하여 언노운을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게 됩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타겟에 대한 레이블 클래시파이어와 non adversarial discriminator를 통해서 타겟에 대한 트랜스퍼러빌리티 크리테리언을 계산하고 이 해당 값이 미리 설정한 스레시홀드보다 낮으면 언노운으로 분류를 하고 이보다 높으면
해당 클래시파이어에서 나온 이 공통 레이블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는 크게 두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노운 레이블을 분류해야 하는 문제 상황이지만 레이블의 분류기 학습은 소스 데이터만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레시홀드를 수동으로 설정하는데 이에 따라 성능에 민감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장표는 해당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따라서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한 논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가 두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은 Universal Domain Adaptation through Self-Supervision입니다. 이는 2020년 유립스의 논문이며 23년 8월 기준 217회 인용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소스 데이터에 대한 분류 의존도가 너무 높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소스 데이터뿐 아니라 타겟 데이터를 사용하여 레이블 분류기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서 클러스터링을 기본으로 하는 분류 모델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5번 레퍼런스의 구조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피처 익스트랙터와 L2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나온 피처를 통해서 클래시파이어를 정의하고 이에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값이 도출되는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해당 구조는 다음과 같이 레이블이 있는 소스 도메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되며 분류기의 W 가중치 값을 클래스의 프로토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네트워크를 차용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논문은 네이버후드 클러스터링을 진행합니다. 네이버후드 클러스터링 로스를 통해서 타겟 데이터들이 각 클래스의 프로토타입이나 아니면 자신의 이웃 타겟 데이터와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해당 로스는 레이블이 없는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이 되며 입력된 데이터와 메모리 뱅크의 다른 타겟 데이터들과의 특징과 소스 데이터의 프로토타입 특징과의 유사도를 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로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소스 데이터의 프로토타입이나 타겟 데이터와의 거리가 다음과 같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후 해당 논문에서는 엔트로피 세퍼레이션 로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노운 클래스와 언노운 클래스를 더욱 분리하고자 합니다. 저자들은 언노운 클래스일 경우 노운 클래스보다 분류의 엔트로피가 클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스레시홀드보다 큰 엔트로피는 더욱 크게 만들고 스레시홀드보다 낮은 작은 엔트로피는 더욱 작게 만들어 언노운 클래스와 노운 클래스를 더욱 잘 분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로스를 정의하여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이버후드 클러스터링 로스와 엔트로피 세퍼레이션 로스를 통해서 학습이 되면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가 구성되게 됩니다. 해당 논문은 레이블을 분류하는 경계선을 만들 때 소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타겟 데이터의 정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스레시홀드를 수동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성능에 민감한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문제를 해결한 논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드린 논문은 One versus All Network for Universal Domain Adaptation입니다. 이는 2021년 ICCV 논문이며 23년 8월 기준 70회 인용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으로 스레시홀드를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자들은 각 클래스 사이의 거리 척도는 좋은 스레시홀드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One vs All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스레시홀드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림처럼 개를 기준으로 나머지 클래스들에 대해서 경계선을 스레시홀드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나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며 알고 있는 known 클래스의 모든 분류기에 대해서 나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클래스를 unknown으로 분류를 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에 저자들은 하드 네거티브 클래시파이어 샘플링을 사용하여 분류기를 학습하게 됩니다. 즉, 나와 가까이 있는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만 학습을 진행하고 나랑 멀리 있는 far away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학습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새로운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분류 경계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게 됩니다. 이때 나와 가장 가까운 하드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만 학습이 진행되며 far away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아예 학습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One vs All 클래시파이어는 레이블이 모든 클래스의 분류기를 통해 나일 확률과 내가 아닐 확률에 대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후 나일 확률을 살펴보고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을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나일 확률이 가장 큰 0.5일 때를 선택하여 해당 샘플을 하드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0번 클래스에 대한 포지티브 클래스와 하드 네거티브 샘플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저자들은 오픈셋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known 클래스와 unknown 클래스를 더욱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정확한 분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타겟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타겟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모든 분류기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낮추게 학습함으로써 분류 경계선으로 더욱 확실히 분리되도록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후 학습된 One vs All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unknown을 식별하게 됩니다. 사전에 소스 데이터를 통해서 정의된 known 분류기로 타겟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와 가장 가까운지 예측을 하고 예측된 해당 클래스에 대한 One vs All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unknown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내가 해당 클래스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하게 되며 즉 수동적으로 스레시홀드를 구성하지 않아도 해당 클래스가 known인지 unknown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결론입니다. 기존의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방법론들은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레이블의 분포가 동일함을 가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많은 문제에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레이블의 분포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레이블 분포가 다른 상황에서도 타겟 도메인에 대한 높은 성능이 요구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한 방법론이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며, 다양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 중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레이블의 분포 차이가 존재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방법론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현실 문제를 풀어가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레퍼런스입니다. 이상 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